지난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해 오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 여성을 위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오신 것을 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누구보다 4살배기 아이 엄마로서 국회의원이라는 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일과 양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모순들을 제 안에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심이 많고 궁극적으로는 여성이 행복한 사회가 아니라 남성, 여성, 우리 모두 우리 공동체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많은 고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첫 보임에 우리 가장 중요한 정책적 역할을 맡을 여성가족부의 장관 후보자와 함께 하게 되어서 그 역시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정말 여성 정책에 적합한 후보자로서 우리 여기 계신 장관 후보자께서 얼마만큼 고민을 하고 계셨고 향후 미래를 보여주실 건지 꼼꼼하고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로 전해드리면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그래도 장관 후보자께서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에 대한 검증만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 여성가족 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저는 소통하는 시간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 함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성 그리고 또 장애 이와 부대되는 빈곤까지 그런 다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여성장애인의 학력 현황을 봤더니 무학이 21%로 남성장애인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5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70% 가까이가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다 보니까 빚어진 일인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성장애인의 고용률 역시도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는 절반 이하의 수준입니다. 평균 임금이 비슷한 처지의 남성 장애인보다 적게 받는다는 것도 추측한 바대로고요. 이러한 여성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문제는 사실상 기왕에 있었던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 법률이 가지는 한계에 기인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난 4월 6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9회 여성장애인 폭력 추방 구간 캠페인에서 여성장애인이 결의문을 낭독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성장애인은 교육, 노동, 전생의 주기별로 각 삶 영역에서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해주지 않고 법과 사회제도 속에서 소외돼 생활하고 있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일상적 폭력 노출에 살아가고 있다라면서 울분의 목소리를 토로했습니다. 여성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보다 증폭되고 가중되는 듯해 보이는데요. 장애인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보는 게 아니라 여성이라는 성정체성이 기반해서 여성장애인 정책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성장애인 전담 추진 체계라든지 부처별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이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후보자님의 인식 그리고 또 향후 방향에 대한 소견이 있으시면 간략히 말씀 주십시오. 예, 우선 존경하는 이재정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은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사업이 2016년 1월 1일 보건복지부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럼 여성가족부가 여성장애인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차별에 대해서 무관하게 지낼 거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 등이 있는데 바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함께 거기에 참여하면서 여성 장애인의 문제 혹은 장애인의 지원 정책에서 여성 장애인의 문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배려되고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성차별 문제니까 여성 장애인의 경우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피해자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끊임없이 거기에 개입하고 상담하고 지원하고 하는 사업은 저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지원법이 부재한 상황, 그다음에 관련된 업무 배분에 있어서 관여가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는 영역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는지에 따라서는 성과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관련법의 법제적 완비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지원해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예. 여성가족부가 소수자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면 저는 존재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PPT 잠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작년인가 봅니다. 굉장히 언론을 떠들썩하게 달구었던, 인터넷을 달구었던, 아르바이트 공고인데요. 주시 서강대점에서 파트타임을 모집하는데 외모 자신 있는 분만 연락주세요 하는데, 이 단어 자체가 참 자극적이기도 합니다만은 비단 이곳에서만의 문제만은 아닌 우리 사회 전반에 내재된 여성에게만 유독 강요되는 외모의 항목에 대한 전반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역시도 논란이 되었었던 CGV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또 다른 노동을 강요하고 있죠. 꾸미기 노동에 동참하지 않으면 꼬질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지면서 정작 취업뿐만 아니라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조차도 여성 노동자는 추가 노동이 필요한 지점에 있습니다. 외모의 호불호도 있을 수 있고 미에 대한 판단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직업적으로 강요되는 어떤 미의 기준에 의해서 또다시 차별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책에도 그 책에도 나와 있는 모습은 김지영 씨는 얼굴 예쁘고 콧날도 날렵하니까 쌍꺼풀 수술만 하면 되겠다라는 외모의 칭찬인지 충고인지도 모를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본인의 직장 생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굉장히 난감한, 굉장히 깊은 모순을 갖고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범주 내에서는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뭐 블라인드 채용의 방식으로 외모와 관련된 수치를 블라인드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해결법에 대해서는 공공비업뿐만 아니라 민간 대벽에도 확장을 하자는 등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관련한 장관 후보자님의 다른 정책적 대안이나 견해가 있으시면 간략히만 말씀 주십시오. 예, 참, 저도 대답하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저는 대학에 있었던 사람으로 외모가 여학생들에게 주는 정신적인 부담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가를 사실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취업 전선과 연결돼 있다 보니까 해결되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해결 방안이 있는 것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성인권 교육이나 이런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좀 더 홍보하고 확산하는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 여성 외모주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것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참 유감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전 부분에서 사실 여성가족부가 이제는 정책으로 승부를 하기도 하지만 담론을 새로이 만들어내고 확산하고 하는 역할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저는 외모지상주의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얘기하고 싶고, 이것이 사실은 여성들이 이걸 위해서 얼마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서 그 생활 문제와도 저는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교육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멀고 긴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최근에는 담론을 통해서 사실은 빠른 속도로 SNS를 통해서 이런 작업들이나 확산되고 공감대가 넓어지기도 해서 그런 부분의 노력은 저는 좀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촛불 시위 같은 데서도 비하적인 발언을 하는 사회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즉각적인 문제 제기와 SNS의 토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성희롱이나 성폭력 혹은 성차별적 언사 문제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심각하고 이제는 여성 주체들이 더 이상 참고 있지 않다
하는 의미를 심어준다는 점에서 저는 이러한 SNS나 이런 것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역할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아주 원하시는 정답이 됐는지는 제가 좀 자신이 없습니다. 예. 이제 소관 활동이라는 거는 또 법제가 되기 마련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부처에서 계획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연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예. 지게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고용노동부 같은 데서 채용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얘기할 때 이런 부분을 명시적으로 좀 넣어주신다든가 그러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이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PPT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 저 내용은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6년 사법영감입니다. 가정보호 사건 건수를 보면요. 2014년에 9,489건에 비해서 2배 가까이 2015년은 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처벌 같은 경우는 손방망이 처벌, 그리고 검찰 기소율도 매년 감소세를 보여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하면 사후적 처벌 강화에 대한 대책만 내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소시킨 데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초 초등학교 장기 결석자 전수조사 과정에서 은폐되었던 가족 내 아동에 대한 학대 사례가 적발된 만큼 관련해서는 비단 사후적 처벌 강화라든지 이런 단선적인 정책 이외에도 일선 행정기관과 학교 등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는 고난도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련한 견해나 향후에 계획이 있으신지 어떤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계신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가정폭력과 가설 관련해서 사실은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거나 처벌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사실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강화된 처벌이나 제어할 수 있는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역시 관계부처와의 협력 속에서 사실은 이런 문제를 정말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더 모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예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처벌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 교육을 좀 강화한다든지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한다든지 그리고 위기 가정의 경우에 사실은 좀 이런 부모 교육에 참여를 독려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물론 앞으로는 예방 교육을 조금 더 예방적 조치에 대해서 좀 더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가정 양립에 대한 오래된 통계고 그렇긴 한데요. 2015년 4월 기준으로 경단녀라고 하죠. 경력 단절 여성이 210만여 명에 달합니다.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한 3분의 1 정도의 비율로 그렇게 합해서 한 210만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대부분은 또 비자발적 사직이기도 하고요. 가장 문제되는 것은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상황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육아휴직제도 있다 할지라도 사실상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지요. 그 활용률들이 차츰 높아지고 있는 제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아버지와 관련된, 아빠와 관련된 남성의 역할을 장려하는 방식의 제도에 대해서 보다 확충하거나 또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고려하는 방식 등으로 인해서 증대되길 바라는데요. 혹시, 아버지의 이런 육아 참여와 관련된 현행 제도, 제도와 관련된 점검이라든지 또는 다른 제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관련된 정책에 대한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가사는 남녀가 공동 부담해야 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건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는 난 이런 것도 매뉴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확산되는 게 필요하지만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경력 단절 여성과 관련해서 아까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아빠와 관련해서는 저는 육아휴직 제도를 남성이 사용하는 것이 더 적극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도 적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제도를 한국적 현실에 맞춰서 어떻게 좀 도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일주일도 잘 못 쓰는 그런 현실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민은 사실은 강제 조치가 되지 않으면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직장의 분위기에서 신청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한 단계 진전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자체의 경우에는 강제 조항을 차라리 두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이 부분은 참 고민적인 이슈입니다. 그 외에는 뭐 돌봄 서비스의 실질적인 뭐 사회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거기에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있는데요. 장애인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보는 게 아니라 여성이라는 성정체성이 기반해서 여성장애인 정책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성장애인 전담 추진 체계라든지 부처별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이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후보자님의 인식 그리고 또 향후 방향에 대한 소견이 있으시면 간략히 말씀 주십시오. 예, 우선 존경하는 이재정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은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사업이 2016년 1월 1일 보건복지부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럼 여성가족부가 여성장애인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차별에 대해서 무관하게 지낼 거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 등이 있는데 바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함께 거기에 참여하면서 여성장애인 정책에 적합한 후보자로서 우리 여기 계신 장관 후보자께서 얼마만큼 고민을 하고 계셨고 향후 미래를 보여주실 건지 꼼꼼하고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로 전해드리면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그래도 장관 후보자께서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에 대한 검증만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 여성가족 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저는 소통하는 시간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 함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성 그리고 또 장애 이와 부대되는 빈곤까지 그런 다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여성장애인의 학력 현황을 봤더니 무학이 21%로 남성 장애인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5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70% 가까이가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다 보니까 지난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해 오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 여성을 위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오신 것을 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누구보다 4살배기 아이 엄마로서 국회의원이라는 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일과 양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모순들을 제 안에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심이 많고 궁극적으로는 여성이 행복한 사회가 아니라 남성, 여성, 우리 모두 우리 공동체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많은 고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첫 보임에 우리 가장 중요한 정책적 역할을 맡을 여성가족부의 장관 후보자와 함께 하게 되어서 그 역시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정말 여성가 빚어진 일인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성장애인의 고용률 역시도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는 절반 이하의 수준입니다. 평균 임금이 비슷한 처지의 남성 장애인보다 적게 받는다는 것도 추측한 바대로고요. 이러한 여성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문제는 사실상 기왕에 있었던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 법률이 가지는 한계에 기인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난 4월 6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9회 여성장애인 폭력 추방 구간 캠페인에서 여성장애인이 결의문을 낭독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성장애인은 교육, 노동,
전생의 주기별로 각 산 영역에서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해주지 않고 법과 사회제도 속에서 소외돼 생활하고 있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일상적 폭력 노출에 살아가고 있다라면서 울분의 목소리를 토로했습니다. 여성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보다 증폭되고 가중되는 듯해 보이는 장애인의 문제 혹은 장애인의 지원 정책에서 여성 장애인의 문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배려되고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성차별 문제니까 여성 장애인의 경우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피해자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끊임없이 뭐 거기에 개입하고 상담하고 지원하고 하는 사업은 저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지원법이 부재한 상황, 그다음에 관련된 업무 배분에 있어서 관여가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는 영역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는지에 따라서는 성과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관련법의 법제적 완비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지원해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예. 여성가족부가 소수자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면 저는 존재